고인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26년 5월 17일은 모두가 설 연휴를 고대하는 날이며 많은 채널에서 정마적양의 날이라고 언급했던 날입니다. 먼저 성급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재앙이라고 말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천지가 거대한 전환점을 열어주는 기회이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좋은 시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운세는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고 누구든지 배에 오를 티켓을 살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공평합니다. 먼저 정마적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마적양은 다가오는 2026년 변고년 정마과 2027년 정민년 적양을 의미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두 해 연속되는 화기 속에서 큰 변동이 쉽게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남송시대 채왕이 진나라부터 송나라까지의 기록을 통계하여 저수란에서 유래했습니다. 변고년과 정민년마다 천재지변, 전쟁, 분쟁이 자주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마홍양겁이라는 설이 생겨났습니다. 주된 목적은 왕들에게 덕을 닦고 천도를 경외하며 역사의 다른 면모를 책임지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재난이 닥칠 때마다 중국 문명은 새로운 기운을 얻고 빠르게 변화하고 개혁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오행에 따르면 변고년은 청안과 지지가 모두 불에 해당하여 겹쳐지는 해로 마치 태양이 타오르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민년은 청안이 불이고 지지가 흙으로 불과 흙이 상호작용하여 마치 숯불 속에 불씨가 은은히 타오르며 뜨거운 기운이 억눌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불이 당신을 태우는 동시에 내면의 걱정이 은근히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심리는 긴장되며 마음속 답답함은 풀 곳이 없습니다. 화운이 이토록 강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불꽃이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불꽃의 열량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천시와 천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고 자신의 업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꽃이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심중지신, 즉 마음속 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속 신이 보호될 때 몸 안의 불꽃이 비로소 가라앉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늘 불안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그것은 마음속의 불꽃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심장은 신을 담고 있으며 심장은 신의 집입니다. 마음속 불이 너무 강하면 집이 견디지 못하고 신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신을 잃은 사람은 영혼을 잃고 정신이 쇠약해져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자기 몸 안에 앉아 있지만 통제력을 잃은 자신을 지켜보는 승객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계속 스크롤하면 잡다한 정보의 흐름에 더욱 깊이 빠져듭니다. 더 많이 볼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할수록 더 보고 싶어져 자신을 소모시키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사람은 성장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완전히 몰입하여 몰입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렵고 도전적이지만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에 이를 악물고 도전하십시오. 뇌는 즉시 게으름을 부리며 당신에게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생각하고 한 단계씩 행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서 빠져나갔던 신이 점차 돌아와 당신을 돕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몸과 마음이 조화롭고 집중하며 강력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온라인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표현력과 창의력을 훈련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 일은 어렵고 지속적인 학습과 콘텐츠 생산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피드백과 성장감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일을 아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매일 한 단계씩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 과정에서 당신의 믿음과 에너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 지속적으로 이익을 축적할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큰 불꽃이 강하게 타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각 작은 가족의 전체 삶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며 전체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이때 편안하게 쉬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항상 온갖 종류의 걱정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당신 눈앞에 직접 닥쳐올 것입니다. 이 시기에 진정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신력이나 확고함과 같은 어떤 면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분명히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미 절반의 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대의 빠른 흐름에 따라가고 스스로 삶의 속도를 주도적으로 조절하여 불꽃이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며 동시에 마음을 태우는 불꽃을 줄여야 합니다. 삶의 속도가 변할 때 그것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이 점 또한 매우 분명합니다. 플라이휠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빠르게 일어서고 악한 사람도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강력한 변화를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더욱 빠르고 격렬해질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압력 아래 많은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나를 미친 듯이 공격하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논리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떤 세력에 의해 몸을 점령당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원리는 그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에서 오는 강력한 불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즉 각자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욕망, 두려움, 불안까지도 가리지 않고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어할 충분한 심력이 없으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가 선악간의 분화를 가속화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속의 빛, 선량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증폭될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 탐욕, 증오를 가진 사람 또한 극한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당신은 흥미로운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빠르게 교훈을 얻고 각성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즉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그들을 더 높이 올리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한 다음 더 세게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분화만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거짓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심오한 문화, 전통 지혜, 영혼 개발과 같은 특정 유형의 계정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확고함과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직 오락, 과시, 불안을 조장하는 계정들은 연예 산업의 교체처럼 빠르게 몰락할 것입니다. 이때는 트래픽 유치 능력이 시험받는 것뿐만 아니라 관점, 에너지, 도덕과 같은 무형의 가치들이 토대를 다지고 안정적이며 멀리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소인배가 승진하는 것을 보며 불만, 분노,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자신을 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하는 매 순간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속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최종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더 불안해할수록 마음속 신은 더욱 머물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잡다한 오락 정보에 대한 접촉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요즘 플랫폼들은 모두 중장기적인 고품질 콘텐츠를 장려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30분 동안 심오한 내용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불안감이 당신의 마음을 이리저리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끝없이 스크롤하는 행위는 휴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신의 뇌를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뿐 영혼을 오랫동안 양육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어렵지만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제가 방금 말했듯이 당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직업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하십시오. 당신이 기꺼이 깊이 뛰어들 준비가 된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5년에서 10년 후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운명 사응례 또한 불꽃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마음속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주목할 만한 직업들은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 특히 인공지능, 생명과학, 정신문화적 요구, 전통 학문의 부흥과 더불어 신체 에너지, 마음개발 및 심리치료 분야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당신이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현재의 인식이 당신의 미래 운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심력이 고갈되어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것을 실천할 힘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장은 현재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고차원적인 생존 지혜입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십시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강영과 담경이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시간입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간은 모략을 주관하고 담은 결단력을 주관합니다. 간담 기능이 좋을 때 비로소 사고가 명철해지고 행동이 결단력 있게 되며 동시에 마음속의 불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몸의 화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액을 보충하고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음료를 많이 마시십시오. 몸은 흙과 같아서 불이 너무 강하면 갈라지니 물로 식혀야 합니다. 우유, 차, 인공 합성 음료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가을과 겨울에는 사탕수수로 끓인 물이 특히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자연은 항상 체액을 보충하기 위한 최고의 식품을 준비해 줍니다. 식단 면에서는 가공을 최소한 자연식품을 선택하십시오. 튀기거나 기름에 구운 음식은 화기를 증가시키므로 제한하고 영양분을 보충하여 몸의 소모를 줄이십시오. 또한 마음속 불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여전히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길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요할수록 더 투철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에너지는 스스로 회복되고 지혜는 명철해져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시나리오를 발견합니다. 핵심 갈등은 주로 감정적인 문제이지 실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늘 온갖 술수를 써서 운명을 조절하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밖에서 찾으려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바로잡으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원래 항상 존재했지만 마음이 감정에 가려져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수련법을 나누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서서 천지인에 순응하며 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덕은 분명히 클 것입니다. 마음 수련은 당신이 환경에 휩쓸리거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은 왔다가 가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를 호흡으로 돌려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되돌리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고 피부에 닿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또는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하늘 위의 구름처럼 와서 관찰한 다음 흘러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고요한 하늘입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 음식의 맛을 느끼는 데만 집중하거나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일부 간단하고 긍정적인 연습들도 모두 마음 수련의 방법입니다. 요컨대 현재 단계에서 청정한 힘을 지닌 자는 혼란스러운 운세 속에서 생기를 발견하고 명철한 두뇌로 정리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2년간 운세가 좋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충동적인 결정과 마음 수련을 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25년은 당신이 이전에 뿌린 것들의 결과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부터 시작하여 침착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정신을 굳건히 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의 큰 불꽃은 당신에게 멈춰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신에게 내면의 힘을 소모하고 외부에서 찾는 것이 완전히 무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천지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각자는 자신의 생명 지도와 타고난 사명에 따라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자신을 이해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며 뿌리를 튼튼히 할 시간을 가지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2026년부터는 흐름에 순응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도 운세가 마치 엄격한 선생님처럼 온갖 사건들을 통해 각자의 머리를 끊임없이 두드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시대 변화라는 이름의 시험은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각자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답안을 제출했으며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잘 해내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들은 분명 명철한 지혜, 변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깊은 덕행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실의 흐름은 가짜 거품들을 빠르게 쓸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내면의 진정한 안정만이 이 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열쇠입니다. 변고 정민연은 재앙이 아니라 운세의 가속화 속도입니다. 연간 운세와 마찬가지로 본질은 충신입니다. 순응하면 번성하고 거스르면 망할 것입니다. 선악과 진위는 모두 천지가 가려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는 배에 순응하여 오를지 말지는 당신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수련이란 진정 무엇일까요? 이 화운 속에서 마음 수련은 무감각한 나무 토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회피하여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수련은 격렬한 파도 속에서 자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수련해야 합니다. 청정, 내려놓음, 확립입니다. 청정은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위한 에너지 장벽을 구축하는 첫 단계입니다. 불의 본질은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외부의 불의 에너지가 너무 강할 때 마음과 정신은 쉽게 이리저리 끌려다녀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련의 첫 단계는 고요함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환경의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속의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짜증날 때 작은 일에도 폭발했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큰 일조차도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요함의 힘입니다. 정에서 안정이, 안정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탁한 물컵이 가라앉는 것처럼 고요해질 때입니다. 잡념들이 가라앉으면 물은 맑아집니다. 이때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과 그것을 해결할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구축하고 확립하는 수련 방법은 매일 5분씩 무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끄고 책을 읽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그저 앉아 있거나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느끼고 주변의 백색 소음을 들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이고 수많은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니 저항하지 마십시오. 길가의 차량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옆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 어떤 채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꾸준히 타면 생각들 사이에 빈 공간에서 평화로운 순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며 큰 불꽃 속에서 영혼을 위한 시원한 쉼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려놓음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가슴속 짐을 주도적으로 내려놓아 가볍게 나아가십시오. 화우는 욕망을 증폭시키고 우리의 집착 또한 확대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은 뜨거운 못이 되어 당신 자신을 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련의 두 번째 단계는 내려놓음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옳다는 것, 당신이 뛰어나다는 것,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망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저 열심히 심고 수확을 묻지 않으며 본분을 다하고 천명에 순응하면 됩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과정을 진정으로 즐기고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짐, 즉 상처든 영광이든 모두 지나간 것이므로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은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회상할 때마다 과거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현재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본질은 인과를 통찰하고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며 단지 일시적으로 당신에게 속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연이 오면 모이고 인연이 가면 흩어집니다.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손을 놓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주도적으로 내려놓을 때마다 에너지를 정화하고 내면 공간을 더욱 가볍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풍파 속에서도 굳건한 뿌리를 수련하는 것입니다. 뿌리 에너지는 위로 향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사람은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흘러다니다가 결국 에너지의 폭풍에 찢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뿌리를 수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 첫 번째 뿌리는 매 호흡, 매 심장 박동이 당신의 뿌리입니다.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낄 때 주위를 발로 돌려 땅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느끼거나 배에 손을 얹고 호흡이 몸과 연결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뿌리내림 방법입니다. 일찍 자고 충분히 먹는 것도 몸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당신의 열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열정으로 가득 차 시간을 잊게 하는 일이 바로 뿌리입니다. 직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곳에 집중될 때
당신은 강력한 에너지 중심을 만들게 되어 외부의 혼란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선량함, 정직함, 예의와 같은 덕행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낡아 보일 수 있는 품성들이 바로 최고의 에너지 법칙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기여하든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보답할 것입니다. 덕행이 깊은 사람은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박힐 것입니다. 그것은 더 광대한 우주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자유와 천연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변고 정미 주기는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도록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적인 기말고사와 같습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청정 수련은 혼란 속에서 당신의 명료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내려놓음 수련은 유혹 속에서 당신의 가벼움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뿌리 수련은 풍파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탱하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당신이 몸을 안정시키고 운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어떤 구세주도 기다리지 말고 지름길을 꿈꾸지도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폭풍을 헤쳐나갈 배이며 당신의 마음이 유일하게 유효한 티켓입니다. 인연 있는 분들은 이 문장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병고정미는 결코 재난이 아니라 운명이다. 소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명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피드백을 주십시오. 기쁘게 선한 지식을 공유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쌓으십시오.